C 언어 시간에 간략하게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메모리 관련해서 말씀드렸었죠. 이번 시간에도 또 메모리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를 말씀을 좀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메모리 관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렇게 메커니즘이 어렵지 않으니까 앞으로 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이해의 폭과 깊이를 넓혀 나가시기 바랍니다. 보통 함수가 호출이 되게 되면은 여기가 함수가 호출되는 시점이에요. 이 시점에 C 언어에서도 함수가 호출될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C 언어에서도 함수가 함수로 호출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스택이 하나 만들어진다고 했었죠. 그렇죠? 자동적으로 스택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스택의 역할은 뭐예요? 이 스택의 역할은 담는 거죠. 그죠? 뭘 담아요? 변수들을 담는 거죠. 그러니까 해당 함수 내에서 선언되는 변수들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게 되겠죠. 그죠? 어떤 변수들이에요? 해당 함수죠. 해당 함수의 범주 내에서 예를 들어서 뭐 int sample function 있다. 그죠? 이게 뭐 있다. 그러면은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함수의 범주라고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죠? 이 부분이 해당 함수의 범주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컬리 브래킷이 시작되고 끝나는 지점 안에서 선언된 변수들, 예를 들어서 인티저 x를 선언했다. 그럼 이 x라고 하는 정수 변수가 들어가는 곳은 어디냐? 그것은 바로 이 샘플 펑션이라고 하는 함수의 스택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스택에 들어간다. 그리고 오브젝트는 어디 들어간다고 했었나요? 오브젝트는 힙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힙과 스택 기억나시죠?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C 언어 요약 강의 2시간, 3시간짜리 요약 강의 있었죠? 그 부분에 다시 들어가서 한 번 더 내용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마찬가지에 오브젝티브 C의 경우에도 하나의 함수, 오브젝티브 C에서는 주어가 있으니까 이제는 메소드라고 부르죠. 하나의 메소드가 시작될 때에는 이렇게 스택이 구성이 됩니다. 스택이 구성되는데 그 스택 이름이 오토 릴리즈 풀이에요. 오토 릴리즈 풀이라고 하는 스택이 이번에 이름도 있죠. ns 오토 릴리즈 풀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속하는 인스턴스 변수를 하나 보통 만들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하나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적게 되겠죠. 자, ns auto release pool에 속하는 인스턴스 변수인 pool의 역할, 이건 pool이라고 이름을 정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뭐 아무 이름이라도 정해도 돼요. 근데 관례적으로 보통 pool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럼 이 pool 속에 해당 메소드, 그죠? 메소드가 시작될 때 이 풀이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풀이 만들어지고 메소드가 끝날 때, 지금 이 부분은 뭐예요? 동그랗게 되어 있는 파란 부분, 이것은 메소드 내에 정의되어 있는 코드들이죠. 그죠? 이 코드들의 수행이 끝나는 것. 여기서 여기까지 컬리 브래킷이 시작되고 컬리 브래킷이 끝나는 지점이 바로 이 파란 점선이에요. 동그라미. 끝나는 지점에서 함수에서 빠져나오는 이 지점에서 풀에 담겨있는 변수들을 비워내게 됩니다. 변수를 비운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메모리 공간에서 해당 변수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다 지운다는 거죠. 그죠? 그 변수들은 쫓겨나는 거예요. 방빼 해가지고 말 그대로 방 빼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것이 오토 릴리즈 풀에 대한 우리가 일전에 잠시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볼게요. 예를 들어서 ns 스트링에 속하는 인스턴스 변수 스트링을 만드는 거예요. 이건 지금 이 스트링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의 역할은 ns 스트링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속하는 인스턴스를 만드는 게 이 동사의 역할이에요. 만든 다음에 그 만들어진 오브젝트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그것은 당연히 힙에 들어가죠. 스트링이라고 하는 오브젝트는 힙 메모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하지만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스트링 오브젝트를 가리키고 있는 포인트, 그 주소죠. 주소를 담고 있는 변수, 포인트 변수는 어디에 담기느냐니까 바로 스택에 담기게 되겠죠. 그죠? CS와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죠?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왜 잘 이해를 두셔야 되는지 하면은 아이폰의 앱 개발에서 메모리 관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요. 잘 이해를 해두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메모리가 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메모리가 새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메모리가 새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개발한 앱들의 성능이 확 떨어지게 되고 심지어 애플의 아이폰 OS가 여러분들의 앱을 방출시켜 버려요. 동작하지 못하게 강제적으로 종료시켜 버리게 됩니다. 자, 다른 방식으로도 메모리 공간 내에 특정한 오브젝트를 할당할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 조금 전에 살펴봤던 그 내용이죠. nsstring하고 alloc 메소드를 호출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값에 대해서 init 메소드를 다시 호출하여 그 메모리 공간의 주소를 string2에 넣었다. 그렇죠? 자, 이 경우 둘 다 nsstring 클래스에 속하는 인스턴스 오브젝트를 하나씩 만들었잖아요. 이것도 만들었고 밑에 것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메모리 공간에서 string2를 비워줘야 합니다. 그 명령어가 string2 release 명령어예요. 메모리 공간에서 어떤 오브젝트가 들어갈 위치를 확보하는 것, 그것이 allow. 그리고 이 부분은 release, 그것을 비우는 것.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자, 이 위의 방식은 자동으로 이 오브젝트가 어디 들어가냐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 오브젝트 nsstring을 가리키는 스트링 오브젝트에 대한 포인트 변수죠. 그 포인트 변수가 auto release pool이라고 하는 풀 변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담기게 돼가지고 그림에서 보다시피 컴퓨터가 해당 메소드의 수행이 끝날 지점에 되어서 자동으로 비워주게 돼요. 비워주는 거고, 두 번째 경우는 여러분들이 릴리즈 할 때까지 계속해서 메모리 공간에 이 스트링, 그죠? string2라고 하는 변수는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럼 편리하기로 따지면 이게 더 편리하죠. 그죠? 편리하니까 이것을 우리는 convenience method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이거 뭐 factory method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더 편리하다. 그런데 이걸 써야 될 텐데 왜 프로그래머들은 이 방식을 더 선호하느냐? 이유가 있죠. 무슨 이유가 있느냐니까 보다시피 한번 오토 릴리즈 풀에 담긴 인스턴스 오브젝트의 경우는 해당 메소드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게 있게 되잖아요. 그죠? 해당 메소드가 끝나야지 이게 메모리 공간에서 방출이 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경우, 릴리즈 하는 경우는 언제든지 용도가 끝났을 때 여러분들이 이 string2라고 하는 변수를 다 썼다. 더 이상 쓸 데가 없다. 그러면 언제든지 릴리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메모리 공간을 여러분 임의대로 제어할 수가 있고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컴퓨터에다가 이름을 하는 경우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메모리 공간을
대한 제어권을 유지하는 경우, 여러분들 스스로가 제어권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컴퓨터 시스템을 이해를 한다면 훨씬 더 편리하다는 거죠. 왜? 컴퓨터가 메모리를 비울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여러분이 언제든지 비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방식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컴퓨터의 메모리 관리 시스템을 조금 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조금 더 이해를 해보죠. 밑에 그림이 나와 있죠. 자, 이 그림은 어디서 나온 그림이냐니까 애플에 제가 말씀드렸죠. 보물창고, 보물창고인 애플의 디벨로퍼 센터에 들어가 보면은 메모리 관리에 대해서 아주 간결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이것은 제가 복사를 해서 당연히 주석으로 넣어놔야겠죠. 이렇게 주석을 담아 놓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일부러 적으실 필요 없어요. 제가 필요한 것들은 다 주석이나 메모로 남겨 놓습니다. 자, 이 그림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클래스 A에 속하는 인스턴스를 하나 만든 거예요. 자, unlock하고 init하고 해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retain count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는데, retain count라고 하는 것이 1로 설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클래스 A에 속하는 인스턴스, 그죠? 그래서 인스턴스를 그러니까 소유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공식적으로는 소유한다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지금 적절한 표현이 뭐가 될지 애매하긴 한데, 자, retain count가 1이 되고 그 오브젝트, 여기서 unlock init 했잖아요. unlock init한 오브젝트를 클래스 B에서 다시 retain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클래스 B도 그 해당 오브젝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죠. 따라서 그 오브젝트에 대한 소유권은 2가 되는 겁니다. 2가 되죠. 근데 소유자가 2명이란 말이죠. 공동 소유. 그런 다음에 클래스 A에서 다시 해당 오브젝트를 릴리즈한 거예요. 릴리즈한다는 말은 소유권을 포기한단 말이죠. 소유권을 포기하게 되면 해당 오브젝트의 리테인 카운트는 다시 1로 내려가게 됩니다. 지금 1로 내려간 거죠. 지금 여기 2라고 적혀 있는데 이 릴리즈한 결과가 1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클래스 B도 다시 해당 오브젝트에 대한 소유권을 릴리즈하게 되면 마침내 소유권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소유권이 제로가 되면 해당 오브젝트는 디스트로이드, 메모리에서 방출이 됩니다. 이건 오토 릴리즈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프로그래머가 각각의 오브젝트에 대한 제어권을 조절하는 거예요. 소유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들이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일단 개괄적으로 봐두세요. 나중에 이 그림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보세요. 중간에 보면은 이 클래스 B가 해당 오브젝트, 그 오브젝트 이름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다. 홍길동이라고 하는 오브젝트, 인스턴스 오브젝트를 리테인하고 난 뒤에 클래스 C가 카피를 해가지고 왔다. 카피를 해가지고 오게 되면은 전혀 별개의 인스턴스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고, 그 전혀 별개의 인스턴스에 대한 리테인 카운트는 또한 전혀 별개로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 1이 나와 있죠. 그죠? 클래스 C가 카피를 해갖고 왔으니까 해당 인스턴스의 리테인 카운트는 1이 되고, 여기 있는 이 인스턴스와 원래 있던 인스턴스하고는 전혀 다르게 되는 거예요. 딴 살림을 차린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생활을 해나가는 거죠. 그렇죠? 얘네들이 클래스 A와 B가 디스트로이를 하든 말든 클래스 C의 인스턴스는 남아있을 수도 있고, 클래스 B가 디스토리 안 했는데도 클래스 C가 디스토리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전혀 별개의 오브젝트가 된다는 거. 이 제 말씀이 지금 아마 여러분한테는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면서 이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 나가셔야 돼요. 미리 내가 뭘 공부를 하겠다, 뭐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머릿속에 그림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이 내용이
이 부분입니다. 주소를 링크해뒀으니까 retain count라는 것하고 그리고 ownership, 소유권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소유권 개념을 한번 차분하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